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승진 대비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3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진술거부권이 있네요. 자, 진술거부권을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진술거부권이라는 건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진술거부권인데, 그럼 먼저 이제 진술이 무엇이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진술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의사나 사상 등을 언어적인 형태로 외부에 표출하는 거죠. 자, 이것을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 측정기 한 주치 여부가 있는데 바로 음주 측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진술입니까? 진술이 아니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주치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치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진술이어야 강요하는데 이건 진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강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추정 거부죄는 합헌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요 지문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한다. 그러면 자기부재 거부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진술거부권을 그래서 행사하는데 문제는 법원이 그 진술거부권 행사를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겠느냐 그걸 따졌죠. 그랬더니 판례는 둘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비난 요소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지만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럴 때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뭐한다? 오도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형적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디귿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이제 미음번 들어가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해석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정합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한정합헌 쪽 해석을 했죠. 자신의 형사책에 관련되는 것을 빼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미음번,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해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해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이 되며 형사 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도 당연히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잘못 얘기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진술거부권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만 틀렸네요. 나머진 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1번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가보겠습니다. 함정수사. 함정수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옳은 것 있는데 일단 함정수사 한번 개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함정수사라는 것을 한번 놓고 보면은 자, 이제 기회 제공형도 있고 범위 유발형도 있죠. 그래서 기회 제공형은 이제 학자분들은 허용한다라고 하는데 판례는 뭐다? 학자분들은 이건 불허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제 학설적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판례의 태도는 좀 다르죠. 함정수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느냐? 자, 기회 제공형은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해요. 함정수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범위 유발형 중에서 위법한 함정 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범위 유발형 중에서 위법한 함정 수사가 있다. 그래서 그 위법한 함정 수사에 대한 요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사기관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범위가 유발돼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법한 함정수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효과는 자, 이제 뭐죠? 이거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효예요, 무효.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무죄 판결 아닙니다.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정수사인데요. 자,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6번.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뭐 했어요?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았대요. 자,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니까 끝났어요. 위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래요. 그러면 이건 함정교사죠. 수사기관. 그래서 자, 뭐다? 면책사유가 안 됩니다. 수사기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틀렸고 다음 4번 가보면 게임장 운영자인 피고인이 게임장에 잠복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게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거절해서 이것도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한 함정수사가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행행위 조장은 보다 기회 제공이 괜찮았는데 환전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환전은 위법이다. 이런 취지의 판례였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한다. 됐고. 두 번째, 자, 일단 정당한 사유가 그래서 있으면 제한하는 거죠. 근데 제한 사유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랬더니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다. 그래서 있죠.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 있다. 있죠. 그래서 뭡니까? 쭉 해서 뭡니까? 변호인의 더 떨어진 곳으로 안기한자 지시를 하고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쫓겨납니다. 이런 것들은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3번까지 맞는 얘기고요. 일단 4번 가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후방 착석이네요. 그래서 후방 착석 요구하면 옆에 앉는 것보다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접견교통은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잘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적절하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때는 경찰관서의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들이죠. 됐고, 두 번째,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고지한 걸 쓴 거예요. 엉터리죠. 그럼 이게 뭡니까? 허위공무사성죄죠. 범위가 있다 없다? 있죠. 고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2번 틀렸다. 안 했는데 했다고 썼으면 그걸 덮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나 미란다 원칙이죠. 변기사유. 그래서
자, 쭉 해가지고 범죄 사실의 요지 4, 그다음에 체포의 이유,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 그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준다 해서 변기 사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준칙으로 들어가 보면은 준칙은 어떻게 됐죠? 변기 사유 플러스 진술 거부권이죠.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형사소송법 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자라고 하면 범죄의 실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자, 누구의 입장? 체포해야 하는 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제3자 나오면 틀려요. 체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체포 당시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째 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압수수색과 관련한 판례 밑줄 친 부분 중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 결국엔 이제 뭐다? 객관적 관련성, 그러니까 뭐냐면 관련성입니다. 관련성. 압수수색을 할 때 그 관련성을 따지는 건데 관련성이 다시 두 가지가 있죠.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된 것만 써야 되는 건 어디까지 관련되느냐 이 얘기인데, 자, 내용들을 쭉 봅시다. 자, 형사소송법 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게 관련성이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 혐의 사실과 사이에 뭐다? 객관적, 그다음에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기억번 됐고, 그다음에 니은번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범행과의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쭉 해가지고 뭡니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어떻게 된다? 쭉 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요걸 좀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 개별적 연관계가 있어야 된대요. 여기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동종유사, 요건 관련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에 대한 사실 인정할 수 있지만 필요적 공범에 대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필요적 공범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틀린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까지 맞고 리을하고 미음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두 개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성인데 하나의 판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하나의 판례인데 이것과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는 판례가 1년에 서너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번째 가보겠습니다. 공소시효에 뭐가 있다? 정지가 있네요. 자, 공소시효의 정지는 뭐가 있었죠? 제, 외, 보, 제가 있었죠? 정지사유. 그래서 공소제기, 범인의 외국 도피,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결정, 재정신청 사건에서 뭐가 있죠? 재정신청의 제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 자,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지만 중단은 없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들어갑시다. 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정지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 피고인의 신병 확보가 공소제기 요건은 아니에요. 기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래서 기소되면 정지되는 겁니다. 자, 됐고, 두 번째로 가보시면 자, 이 공소제기 효력은 원래 누구에게만 미친다? 당해 피고인에게만 효력이 있는데요. 자,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정지죠. 근데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죠. 근데 이 다른 공범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공범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대양범은 제외하자라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뇌물, 수수, 증여, 뭐 이런 공여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쭉 해서
대양봉강인자는 포함된다가 아니라 제외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요. 3번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 뭐다? 저 쭉해서 뭡니까? 진행하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확정이 되죠. 이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다음 네 번째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 판결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에 뭐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났다는 엉뚱한 사람이죠. 그럼 정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보다 죄를 범했지만 책임 조각 등을 이루 무죄가 나오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공소사실이 동일성 인정됐다. 그러면 변경,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있죠. 경우 이걸 따지는 건데 아닌 걸 따지네요. 자, 그럼 일단 뭐냐? 배임하고 횡령이 있어요. 배임하고 횡령은 형법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소송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왜? 조문도 같고 그다음 뭐다? 형량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소장 변경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강간죄로 공소 제기한 공사죄 폭행죄. 그럼 뭡니까? 이거 축소사실이죠? 그렇죠? 축소사실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소장 변경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살인, 고의죠? 그 다음에 폭행치사 결과적 가중은 다시 말하면 과실범. 그러면 방어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포괄일죄에서 실체적 경험, 죄수 판단의 변화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이나 차폐 설치 후 증언 있네요. 첫 번째,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중개시설 또는 차폐를 통한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왜냐? 공개하다가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국가안보 이런 거 걸려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은 차폐시설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 다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있죠? 그 다음에 검사, 변호인 또는 방청인 등에 대해서는 차폐 설치하는 방식으로 신문할 수 없다 했는데 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 등이라는 것은 뒤에 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검사, 변호인, 방청인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 3번 가보시면 법원은 중개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법원은 비디오 등 중개장치에 의한 중개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비디오 등 중개장치한 중개시설에 동석하게, 어디에? 중개시설에 동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데 가볍게 보시고 2번이 제일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가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압수물이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거인데요. 자, 그럼 키워드가 뭐죠? 아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무제출이 되려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낸 것을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위수증이죠. 그래서 증거이 부정되는 거 있죠? 요거네요. 다음 니은번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체포 현장이나 체포 현장에 물건을 압수했으나 위반하여 청구를 해도 발부받지 않고 반환을 안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역시 위수증이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 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법 위반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자 뭐다? 영장 안 받았대요. 그럼 이것도 위수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위수증이고요. 자, 리을번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자, 형사동법 2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비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영장도 안 받았대요. 이게 뭐죠? 바로 대문 앞 20m 지점에 체포한 사건인데 집 밖에 체포해, 집 안은 체포 현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미수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피고인 갑이 바지선을 타고 미립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 수사관이 위 바지선을 수색하던 도중 숨어있던 갑을 발견하고 필로폰을 둔 장소를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때마침 다른 검찰 수사관이 물건이 여기 있다 찾았다고 외치자 갑을 필로폰 밀수인 및 쭉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체포 현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었고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무대출 승낙을 받아서 뭐가 됐다? 압수했습니다. 이무대출한 거죠. 적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수주의인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한번 볼까요? 증거 동의가 있네요. 자, 증거 동의는 뭐였어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자, 어떤 증거 능력이 생기는 거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유죄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 증거 서류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단 여기까지 자, 이것을 우리는 탄핵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탄핵 증거는요. 자, 유죄 인정 자료가 아니니까 증거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탄핵 증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쓸 수 있죠. 왜냐? 애초에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니까 증거 능력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성립도 필요 없고 증거 동의도 안 되고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2번. 자, 피고인이 재판장 이것 좀 나오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증거 동의가 우리가 간주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 얘기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자, 피고인 불출석. 그냥 피고인 불출석.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간이 공판 절차 있죠. 여기 조문을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법에는 없는데 판례가 인정하는 게 바로 무단퇴정입니다. 이 무단퇴정과 관련된 조문 판례입니다. 있죠? 읽어봅시다.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증거 동의 간주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동의 의사표시는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처리할 수 있죠. 자, 근데 증거 조사가 완료됐다?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가 돼서 자, 상실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심급을 달리해도 그 이력은 소멸하지 않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4번은 그럼 이제 우리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면 다 증거 동의할 수 있냐? 아니죠. 미수중이나 임의성 없다. 이런 건 절대적 배제니까 증거 동의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성 인정되지 않았어요? 증거 동의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0번까지 이제 보셨고 3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부 상소. 일부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인데 그럼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말하냐? 아니죠. 경합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상소가 되려면 요건이 있죠. 자, 일단 경합범이고 그다음에 주문의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런 게 갖춰진 상태에서 일부 상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기간 도과로 확정이 되고 상소한 부분만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자, 그 결과 1번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서 무죄, 일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죄 부분은 이제 확정된 거예요. 유죄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면 만약에 상소심 심판하면 뭡니까? 무죄 부분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합니다. 그러면 파기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파기할 때에도 무죄만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 파기, 일부 파기라고 합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일단 상고를 제기해서 그럼 다 상소가 된 거죠. 그런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요 말이 전부 상소가 됐다라는 거죠. 전부 상소가 됐으니까 자, 어떻게 돼요? 경합범죄가 있다면 전부 파기하라 이거예요. 전부 파기.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고, 다음 3번 가보면은 제1심이 단순 일죄로 갔네요. 단순 일죄는 전부 심판해야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형법 37조 전단에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어떻게 해서 전체에 대해 상소를 한 겁니다. 그럼 전부죠. 전부. 그러니까 전부를 파기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즉결 심판도 나왔네요. 첫 번째,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즉결 심판에 대하여 자, 법원의 사건 기록과 쭉 해가지고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 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니까 즉결 쭉 해서 송부하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정판 들어가야 되는데, 자, 뭐든가 요게 정식재판 청구하면 하나의 또 별도의 사건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뭐가 됐어요? 약식 명령을 또 청구했네요. 그럼 약식 명령 나왔으면 뭐예요? 또 기소한 거예요. 그러면 기소가 몇 번? 2번. 그럼 이중기소죠? 이중기소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어떻게 됩니까? 면소가 아니고 어딨어? 면소가 아니고 공소기각 판결하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당연히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공판 절차로 간다는 거죠. 2번이 맞네요. 다음 3번.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정한 쪽에서 납부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데 아니죠. 납부기간을 준 거는 그 기간 동안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기소 못해요. 그러면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자, 법원이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쭉 송치했는데 검사가 오인했죠. 뭘로? 정식재판 청구로 오인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뭘 안 냈습니까? 바로 공소장을 안 내고 기록만 보냈어요. 그래서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대요. 그럼 송부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고 볼 수 있느냐? 없죠. 그래서 이게 불성립에 관한 사례죠.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불성립에 관한 유명한 사건이었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역시 길죠. 39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은 A로부터 지갑을 절취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금현금자도직에서 이제 기업범부터 의미가 있겠네요. 자, 뭐가 됐어요? A의 계좌에서 잔고가 없던 자신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뭐 했다? 이체를 했네요. 인출한 게 아니고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번 들어갑니다. 기억의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있는데, 자, 일단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될 수가 없죠. 왜냐? 자, 뭐죠? 여기 이체는 신용카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현금카드의 기능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돈을 뽑은 게 아니고 이체만 했으니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되죠.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또 읽어볼까요?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X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전부를 인출했다. 그럼 이 돈, 컴퓨터용 사용사기를 저질러가지고 얻어진 돈이 있는데 컴퓨터용 사용사기죄는 객체가 뭐죠? 재산상 이익. 그러면 재산상 이익이고 여기에서 누구 통장에 넣었어요? 내 통장에 넣었으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절도죄 안 되고요. 작물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다음에 3번. 담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되는 사실에 신고가 있거나 쭉 인식이 됐습니다. 이거 뭐다 이제 앞에 시정조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자, 체포대 음쪽에서 있는데 피해에 석방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있는데, 송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 조문상 따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됐어요? 자, 사건 기록의 등본을 송부를 요구해줘.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석방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3번까지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 경우 심야조사를 주소에 왜 그랬는지를 써줘야죠.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4번이 맞는데, 자, 1번, 2번은 형법에 관한 얘기고 같이 섞여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막 이게 섞여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야 된다. 근데 요거 뭐다? 이거 이제 뭡니까? 바로 그 시정조치 요구에서 나오는데 막바로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죠. 먼저 뭐예요? 사건 기록을 먼저 보고 문제가 있다? 시정조치 요구하고 안 따랐다? 사건을 뺐죠. 사건 송치 요구.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시 세 번째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또 이제 마무리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형사소송법 실전 모의고사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